아, 들리죠? 자, 역법 지문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지문 중에 하나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역법이 어려워. 그리고 이 지문 보면은, 음, 조선의 역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법 지문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재에서 되게 많은 것까지는 아니다. 근데 어쨌든 나왔던 거는 다 넣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역법은 고1 지문을 봐도 어렵고 고2 지문을 봐도 어렵고 고3 지문을 봐도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고, 그리고 우주를 이해하려면은 또 지구랑 개념을 달리 잡아서 들어가 줘야 하는 것도 있고, 뭐 상대적인 변화량, 조건에 따른 결과의 변화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서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방식 자체는 바뀌질 않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얼마나 잘 빠르게 이해하는가는 이제 개인의 연습량에 따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틀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1문단이랑 마지막 문단 떼왔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1문단이랑 첫 문단이랑 마지막 문단이라고 할게요. 첫 문단이랑 나 몇쯤 했을까? 마지막 문단이 있는데, 가로로 할까? 아니면 세로로 할까? 세로로 합시다. 첫 문단이랑 마지막 문단은 항상 중요하다 그래요. 특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험지 한 페이지를 거의 다 채우는 지문이죠. 긴 편에 들어가는 지문인데, 심지어 내용까지 천체, 뭐 역법 이런 거니까 어려움을 호소할 만하죠. 그런 지문일수록 더 오히려 핵심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면은 짧은 지문보다 더 내용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용이 길다고 어려운 게 아니야. 긴 건 그냥 긴 것뿐이에요. 이 긴 거를 어떻게 읽고 정리해야 하느냐의 문제인 거라서, 보면 1문단이랑 마지막 문단부터 볼 텐데, 첫 문단이랑 마지막 문단 보통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첫 문단은 소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문단은 정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첫 문단이 첫 문단에서 두 번째 문단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문단 정리 문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있다면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사실 이것만 가지고 문제 하나 두 개 정도를 물어보거나, 하나라고 합시다. 이것만 가지고 문제 하나를 물어보고 그리고 정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첫 문제가 그래요. 첫 문제. 보시면 마지막 문단, 첫 문단 정리부터 할게요. 이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 보면 뭐 전통적으로 역법 어쩌고, 역법 어쩌고, 역법 어쩌고, 역법 어쩌고, 이거는 간단한 내용 일치 문제니까 보면서 내용 일치 문제 뭐 푸시면 될 거고요. 읽으면서 이해하고, 저는 핵심적인 것만, 이거 이런 뭐 관상수시. 자, 관상수시 동그라미 칩시다. 하늘을 관찰하여 백성에게 시간을 내려준다. 어쨌든 여기는 역법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는 뭐예요? 왕입니다. 왕.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역을 거의 그대로 따라야 했다. 고려시대에는 천자가 고려에는 없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중국의 역을 그대로 따라야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고려 초에 도입된 선명력, 이런 뭐 어느 시기에 도입된 어떤 역법의 명칭 같은 거 있으면 체크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확성이 부족해서 정확성이 높아진 수시력을 도입했다. 수시력이 계산식이 복잡해 익히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 곧 교식을 추보할 때, 추보는 뭐죠? 천체의 운행을 관측함이라고 써져 있네요. 여전히 선명력이 사용되었다. 이 상황은 조선 건국 직후에도 지속되었다. 자, 무슨 내용 하고 있어요? 역법, 고려, 문제가 있었고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조선 건국까지 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역법은 중요하다는 건 생략할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문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조선으로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겠어요? 그쵸? 이제 마지막 문단 볼게요. 칠정산 내편 등을 통한 역법의 확립. 역법의 확립, 조선은 유교적 이념을 만족스럽게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칠정산 내편이 편찬된 지 200여 년 뒤 일본을 왕래하던 조선 통신사 사신 박안기는 조선의 역법을 일본에 정하기까지 되네요.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도 독자적인 역법이 완성되었다. 이런 거는 지금 체크는 안 할게요. 아마 이 앞에 나올 테니까. 동아시아 천문학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었지만은 칠정산 내편, 정향력,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법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역법은 자국의 고유한 역법을 확립하고자 했던 열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건 뭐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이 문제가 뭔지는 여기를 보면 당연히 나와 있을 거고,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유교, 조선은 유교적으로 역법을 확립하려는 확립을 했죠. 그리고 이것은 열망의 소산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이 안에 있겠죠. 이거 보고 제일 비슷한 말을 첫 문제에서 찾아보시면은 바로 3번이 답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답이 나오냐? 역법에 대한 유교적 관점을 드러냈다는 말은 그냥 여기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칠정산 내편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쓱 훑어봤을 때 다른 문단. 그러니까 유교적인 이게 어떤 말인지 어떤 말이 써져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맨 마지막 정리 문단에 이 칠정산 내편으로 유교적 이념을 만족스럽게 실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법에 대한 유교적 관점을 드러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에. 그쵸?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해줬으니까. 그리고 조선이 역법 확립을 위해 노력한 바라고 해서 방금 전까지 이야기한 게 이 부분에 해당된 거였고요. 그리고 조선이 역법 확립에 대해 노력한 바라고 했는데 첫 문단에서 고려 때 역법에 문제가 있고 조선 건국으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보니까 역법이 확립이 됐대. 그렇다면 이 사이에는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의 역법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요 녀석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열망의 소산이라는 부분은 노력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3번 선지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풀진 않을 거고 이제 지문을 들어갈게요. 첫 문단 마지막 문제를 일단 했으니까 나머지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다른 문단을 해봐야겠죠. 자, 이 문단입니다. 이 문단이고 세종이 나왔어요. 조선의 왕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즉위 초부터 수시력, 이건 1문단에서 수시력이랑 선명력이라는 것이 나왔죠. 수시력이랑 선명력에 대한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를 더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시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했었고 마침내 수시력에 통달했다고 자부했다. 그 어려운 거를 이해했대요. 천재죠. 그럼에도 세종 12년 교식 추보에 오차가 생기자, 이 교식 추보도 1문단 마지막에 나온 단어입니다.
세종은 그 해결책으로 조선만의 교식 추보 방법을 찾고자 했다. 일식과 월식이라는 녀석의 천체의 운행을 따라가고 관측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했죠. 이것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하나 나오겠죠. 이건 무엇인가? 이걸로 알맞은 것은, 이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게 있겠죠.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자, 아무튼, 세종은 중국의 역법을 수용하되 이것을 조선에 맞게 운용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시간 규범을 스스로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이게 너무 좋죠. 왜냐면 중국의 눈치를 봐야 돼서 뭐라 그랬어요? 일단 관상수시는 일문단에서 관상수시는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에게만 허락된 거니까. 근데 조선의 왕은 천자가 아니었잖아요. 중국의 황제가 짱이었잖아. 항상 우린 중국의 눈치를 봤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 역법은 천자만 해야 되니까 중국의 걸 좀 받아들이긴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름대로 머리를 잘 굴려서 아주 현명하게 중국 걸 받아들이되 우리 나름대로 수정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수시력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일문단에서 시리가 나오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 갑자기 핸드폰 시리가 켜져가지고 또 켜질라 그러네. 아무튼 먼저 앞에 나온 단어에 대해서 이게 뭐였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력으로 교식을 추구할 때 이거 진짜 이거 뭔 말이지라고 생각했으면은 자기 읽는 방식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안 하거나 제대로 집중을 안 하면서 읽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수시력으로 교식을 추구할 때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수시력이 뭐였죠? 어떠한 역법, 특정한 역법인데 이 수시력이라는 녀석은 정확하되 계산식이 복잡해서 익히기 어려운 녀석이고, 그리고 이 익히기 어려운 녀석으로 교식, 일식과 월식이라는 천체의 운행을 추보, 관측할 때에는 입성을 사용했는데 이 입성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었죠. 입성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었지. 입성을 사용했는데 안 나왔었고, 여기에 정의가 바로 나왔네요. 전체의 위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관측값 등을 실어놓은 계산표래요. 세종은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입성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봤어도 딱 이제 나왔죠. 지금 머리가 잘 굴러갔다면은 중국의 역법을 받아들이되 입성이라는 기준표를 조선에 맞춰야겠다라고 한 겁니다. 입성을. 그래서 입성 제작에 필요한 낮과 밤의 길이인 주야각을 추보하기 위해서, 이게 추보가 또 뭐였지? 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추보는 뭐였어요? 관측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한양을 기준으로 낮과 밤의 길이인 주야각을 관측하기 위해서 한양의 위도 등을 알아내도록 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세종의 노력이 연구 성과를 담은 것이 바로 세종 즉위 26년에 편찬된 칠정산 내편이라고 합니다. 칠정이란 태양, 달, 그리고 나머지 5행성,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금, 지구 빼고 화, 목, 토성까지인가요? 수성, 금성, 화성, 아무튼 간에 그러한 행성의 운행을 가리키고, 산이란 이 칠정, 이 행성들의 운행을 계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칠정산 내편은 중국 역법에 기반을 두었지만 교식과 천체 관측에 필요한 값들을 한양의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게 뭐죠?
이게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입성을 조선의 기준에 맞췄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입성을 조선에 맞춰서 독자적인 역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칠정산 내편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주면 여기서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면 여기로 정리를 끝내면 되고, 실제로 시험에서는 딱 이 정도 키워드만 남기고 가기는 해야 돼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하자면 중국의 역법 그리고 중국의 역법을 받되 조선의 입성을 적용했다 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문단 갈게요. 자, 그래서 이 칠정산 4편을 개발했습니다 까지 지금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면 3문단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예상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서 세종은 정묘년 1447년 8월에 일어날 교식, 그러니까 아직 안 일어난 것을 미리, 교식을 미리 추구하다라는 것 뭔지 이제 알죠? 월식과 일식을 미리 계산을 해서 칠정산 4편 정묘년 교식 가령을 편찬하게 했다고 합니다. 뭔 말이야? 그러니까 칠정산 4편은 정리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교식 추보법 가령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식 가령이 뭐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오차가 발생하자 추보의 방법과 내용을 꾸준히 정비했다. 추보가 어려우면 추보를 머릿속으로 그냥 계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면 관측, 계산 이런 단어로 관측 계산, 이 성과를 담은 책이 바로 세조 4년에 편찬된 뭐예요? 일식과 월식의 관측 계산을 가령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가령이라는 단어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은 이 지문에서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가령이 나왔대요. 가령 뭐예요? 칠정산 4편 정묘년 교식 가령이고요. 그 다음에 교식 추보법 가령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책 이름으로까지 나왔으니까 키워드를 머릿속에 담아줘야 돼요. 칠정산 교식 가령이라고 하고, 그리고 교식 추보법 가령이라고 할게요. 이 두 가지는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이 긴 문단에서. 이거 문단 한 문단인 줄 알았는데 두 문단을 갖다 붙였네요. 그래서 이 가령의 교식 추보 원리도 헷갈리면 안 되죠. 교식 추보 원리는 동일하지만 계산식을 약간 달리했기 때문에 일식, 월식을 관측하고 계산하는 시각은 서로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령의 교식 추보 시각은 현대 천문학의 계산과 조금의 오차는 있지만 당시 유럽의 천문학과 비교하더라도 그 방법론이 매우 정교해서 조선 역법의 뛰어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계산만 약간 다른 둘이라고 했고, 핵심은 뛰어나다라는 것인데 그 개똥 같은 거를 지문에 주지는 않겠죠. 뛰어나다는 게 생략하고 바로 다음 문단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빡센 곳일 건데,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근일점, 이런 녀석들은 동그라미를 쳐주셔야 돼요. 웬만하면은 단어에 동그라미 많이 안 치는 걸 추천하는데 이 녀석들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근일점이라는 녀석인데 한자로 생각하면 엄청 편해요. 가까울 근, 그리고 날, 일인데 이 일자가 날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태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가까운 점,
그냥 이 근일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근일점에서의 특징은 뭐죠? 지구는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러므로 북반구에서 관측한 태양은 동지즈음에 가장 빠르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즈음에 가장 느리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북반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 동지즈음에 근일점이 되는가?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칠정산 내편은 근일점과 동지가 일치한다고 보았다. 대충 비슷한 말인 것 같죠? 태양이 빠르니까 공전 속도가 빠르니까 빠르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칠정산 내편은 근일점과 동지가 일치한다고 봤대요. 즉 근일점이 또 뭐지 하면 안 됩니다. 태양과 가까운 점이에요. 즉 동지와 하지에서 태양의 실제 위치가 평균 속도로,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하지는 뭐예요? 근일점이 아니라 단어를 만약에 바꾼다면 원일점이 되는 거겠죠? 원일점은 나오나요? 아무튼 단어를 굳이 붙이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태양에서 거리가 가장 먼 곳이 하지에 있을 때의 뭐 북반구가 되는 거겠죠? 나도 말하면서도 이게 제대로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동지와 하지에서 이렇게 실제 위치가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와 일치한다고 설정을 한 것이다. 그렇대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대요. 그리고 동지부터 하지 사이를 0, 하지부터 동지 사이를 축이라 그랬는데, 아유 진짜 동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문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지, 하지,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고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데 동지에서 하지 사이에 이걸 0이라 그랬고, 하지부터 동지 사이를 축이라 그랬는데, 아마 직선으로 기간표를 그려도 이런 식으로 직선에서 동지 하지 이래서 0축 0축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 0축 차는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인데 빡세죠? 그러므로 0에서의 값인 0차는 양의 값이고 축에서의 값인 축차는 음의 값이다. 잠깐 이해 좀 하고 오자. 자, 잠깐 이해하고 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영혼 빠져가지고 읽고 있었네. 자, 보시면은 이게 위치,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동지에서 우리가 여기를 근일점이라고 했고 하지를 임의로 원일점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동지에서 하지로 가고 있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근일점이고 원일점으로 가기 전까지의 평균이고,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되나?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이 동지는 분명히 실제 위치보다 더 가깝죠. 동지 근일점 때는 더 가까우니까. 이거는 근데 문제에서 뭔가 알려주는 게 있냐? 좀 보자. 이거 없지. 그래, 빡센 질문이야. 이거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찌됐건 지금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볼게요. 보면 동지 때 가깝고 그 다음에 하지 때 먼데, 여기로 동지랑 하지 사이에 가는 이걸 0이라고 하고 축이라 그러는데, 이 개념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와 하지의 거리를 0이라고 하고 축이라 그랬는데, 이 개념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와
칠정산 내편은 근일점이랑 동지가 일치한다라고 보았는데 이 말인즉슨 동지와 그리고 하지에서 태양의 실제 위치가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와 일치한다고 설정을 한 결과값이래요. 태양의 실제 위치가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와 일치한다. 근데 조금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오차를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동지부터 하지를 0, 하지부터 동지까지를 축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그리고 0축차라는 녀석은 태양의, 아이씨, 빨간색으로 하자, 이거. 0축차라고 하는 녀석은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인데, 0에서의 값인 0차는 양의 값이고 축에서의 값인 축차는 음의 값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뺐을 경우에는 양의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칠정산 내편이라는 녀석이 계산한 평균 값이 태양의 실제 위치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계산이 됐다는 거죠. 그래야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이 0이라는 기간 동안의 평균 위치, 평균 거리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태양의 실제 거리에서 평균 거리를 뺄 경우에 더 가깝게 설정이 되어 있다. 0이라는, 그리고 축이라는 녀석에서는 더 멀리 설정이 되어 있어서 뺐을 경우에는 음의 값이 된다. 이것이 0차와 축차의 개념인데, 나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지문 보고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거는 뭐 킬러 지문이니까 맨 마지막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알겠죠. 사실 처음 슥 훑어봤을 때도 알긴 알았어야 됐어. 말이 계속 헛나오냐. 아무튼 달 역시 지구와 가까울수록 빠르게 움직이는데,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할 때인 근지점에서의 지질차의 값을 0으로 간주했다래요. 이것도 근지점 지질차라는 녀석이 있는데, 지질차란 달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인데, 근지점부터 달이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지점까지는, 달도 있죠. 근지점, 원지점. 그러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랑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용어를 다르게 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지점 그리고 원지점, 그 개념은 같은데 용어만 다르게 씁니다. 제일 달과 가까운 지점이죠. 그리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지질차라는 녀석이 있는데,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 근지점부터 달이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지점까지는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선대요. 그리고 원지점부터 근지점까지는 그 반대래요. 그렇기 때문에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면 질차 이 부분이 지차라고 했다고 합니다.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면은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빼면은 양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올까? 양수가 나오겠죠. 그 부분이 여기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개념 자체는 두 개 다 같아요. 용어만 다르게 쓰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태양과 달을 기준으로 근일점, 원일점, 0차, 축차라는 용어랑, 그리고 근지점, 원지점, 그리고 이거 0축차라 그러죠. 이걸 0축차라 그러니까
여기도 지차, 질차 해서 지질차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요게 이 문단의 포인트였는데 정확히 이해가 될런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태양과 달,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지구와 달에 대해서 방금 전 문단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 태양을 가릴 때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삭망이라 하는데, 그냥 머릿속에 이미지만 그리지 말고 한번 그려볼까요? 태양, 달, 지구가 이렇게 있는 거, 이것을 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망이라는 것은 태양, 지구, 달이 이렇게 있는데, 그럴 경우에 달로 빛이 안 가기 때문에 달이 안 보이겠죠. 이걸 월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달이 태양을 가려버리면은 일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식과 월식은 우리 맨 처음에 어떠한 단어로 정리가 됐죠? 교식 추보라는 단어를 쓸 때 나왔었죠. 그게 바로 이 교식이고요. 아무튼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가령과 교식추보법 가령, 이거 어디서 나온 녀석이에요? 산문단에서 이야기했던 계산만 약간 다른 둘이라고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 정삭이랑 정망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일직선에 나와야 정삭, 정망이 되는 건데, 이게 왜 태양이 가리게 보이냐 하니까 지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달이 안 보이고 태양이 안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구에 있으니까 우리 시선으로 본 거죠. 이 광대한 우주를 일식과 월식이라고 재단을 한 거지. 그냥 어떻게 더 큰 시야에서 보면 그냥 일직선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일 뿐인데, 그래서 이 두 녀석은 모두 정삭, 정망이라는 것을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로 계산된 경삭이랑 경망이 뭐예요? 평균 위치입니다. 평균 위치. 그리고 실제 태양과 달의 빠르고 느린 정도를 가하거나 감하여 구했다. 이를 뭐라 그런다? 가감차 방식이라 그렸는데, 어떻게 한다고? 평균, 평균, 경삭, 경망 플러스 마이너스 실제라는 녀석인데, 이 실제라는 녀석은 방금 전에 어디에 나왔어요? 영, 축, 지, 질, 요 녀석들을 이해를 해야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랬다? 가감차 방식이라 그랬다. 그래서 이 가감차 값은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을 속도한 값으로 나누어 구했다. 후. 그럼 영축차가 뭔지를 알고 지질차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영축차는 뭐예요?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 지질차는 뭐죠? 뭐라 그러지? 달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여기는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지워도 돼요. 첫 문단 마지막 문단만 남았는데 그건 맨 처음에 읽었죠. 이제 싹 지울게요. 싹 지워서
이제 맨 마지막 계산, 결국 이 모든 것을 이해한 결과 우리는 그 3점짜리 보기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는가? 가감차 방식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요 녀석은 경삭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정삭과 정망이라는 녀석은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 방금 전에 삭과 망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죠. 정삭과 정망이란 일직선으로 태양, 달, 지구, 망은 일직선, 정망은 일직선으로 태양, 지구, 달이 나와서 태양이 안 보이는, 달이 안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요 정삭, 정망이라고 했는데 경삭, 경망에 실제 태양과 달의 빠르고 느린 정도를 가하거나 감하고 있다. 가감차, 영축차에서 가감차 값은 진짜 이 영축차 마이너스 지질차, 영축차랑 지질차는 어떤 시점에서의 영차 또는 축차, 특정 시점에서의 지차 또는 질차인 거죠. 동지에서 하지로 가고 있느냐, 하지에서 동지로 가고 있느냐, 근지점에서 원지점으로 가고 있느냐,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가고 있냐. 이거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 앞에 거는 태양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고 뒤는 달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영축차랑 지질차는 다시 정리를 해주면 특정 시점에서 영차와 축차가 동시에 발생이 아니죠. 영차와 축차라고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정한 시점이 어디에 해당이 될 경우 이게 영차인지 축차인지가 가려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영축차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 영차 또는 축차가 되는 거고 지질차 역시도 특정 시점에서 지차 또는 질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축차, 지질차라고 말을 통합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도항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감차 값이 만약에 플러스일 경우에는 그 값을 경삭, 경망에 더하는 가차 그리고 음일 때에는 경삭, 경망에서 빼는 감차겠죠? 이렇게 삼았대요. 앞에서 언급한 두 가령 뭐예요? 계산하는 그 두 가령 7정산 내편 정면현 교식 가령이랑 교식 추보법 가령 이 녀석들 둘 모두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에는 차이가 없대요. 그렇다면은 차이는 어디에 있겠어요? 속도항에 있나요? 속도항에 있네요. 속도항에 있는데 7정산 교식 가령이랑 그 다음에 교식 추보법 가령이랑 속도항 값에서 차이가 있대요. 그것이 바로 달의 이동 속도를 활용했느냐 아니면은 달의 이동 속도에서 태양의 이동 속도를 뺀 값을 활용했느냐.
이는 태양이 달에 비해 느린 속도로 달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고려한 것이래요. 이거에 대한 문제도 뭐 나중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으니까 이게 한 문제로 뭉쳐져 있나?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은 끝입니다. 정말 오래 걸리는 지문이었죠. 실제로는 먼저 하면 안 되는 지문이었어요. 그런데 비문학에서 화작문이 끝나고 제일 앞에 배치가 되어 있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킬러 지문이 앞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앞에 없고 중간에 들어있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걸 풀려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학생들이 계속 말 안 듣고 계속 먼저 합니다. 그럴 경우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하고 싶으면 해야지. 이거 강의를 들었다면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딱 보고 아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어차피 정해진 시간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 수도 정해져 있는데 굳이 지문 2개 풀 시간을 지문 하나에 투자해서 20점 얻을 거 10점 얻고 나머지 찍지 말자 이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